한때쯤 얘기했죠. 도덕이라는 게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라고. 선과 악을 혹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도덕인 거예요. 시험 문제 분명히 도덕이 뭔지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도덕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읽어보시고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며 인간관계의 삶의 방식인데 어떤 것의 기준이고 어떤 것의 판단인 건지. 자, 법을 볼게요.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도덕과 비슷해요. 하지만 도덕이 자율적인 측면이 강한 것에 비해 법은 강제적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법은 자율이다 타율이다. 아니. 도덕은 자율이다 타율이다. 자율적이어야 돼요. 하지만 그리고 자율적인 측면이지만 법은 강제적인 거죠. 안 해? 그러면 갑시다. 경찰서. 법적으로 당신을 뭐 하겠습니다. 처벌하겠습니다. 예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지 보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런 게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덕과 비슷합니다만 예절은 습관적 규범이기 때문에 도덕보다 구체적이고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자, 도덕과 예절이 비슷한데 예절은 습관적이래요. 예절은 습관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습관적 규범이라고 했고 또 하나 뭐냐면 도덕보다 구체적이에요. 도덕보다 뭐하다? 구체적이다. 구체적이라는 게 뭐냐면 더 자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절은 도덕 이런 다른 것보다 시대나 장소에 따라 조금 다르다는 거죠. 시대가 옛날이냐 지금이냐에 따라서 예절이 좀 다르거든요. 기본적인 핵심의 존중은 있죠. 그 다음에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르다. 도덕보다 더 구체적이다. 습관적인 규범이 바로 예절이다. 특징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양심이라는 거 볼까요? 옳고 그름, 선악을 구별하고 옳은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작용인 거죠. 양심에 찔린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아, 내가 그거 한 거는 좀 잘못한 것 같아. 아, 잘한 것 같아. 양심에 털났냐? 양심이라는 건 선악을 구별하고 옳은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동을 보면 부끄러워하고 자책감을 느껴야 되고 죄책감, 바람직한 행동을 자꾸 유도하죠. 그게 양심이에요. 그럼 양심과 도덕과 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양심은 도덕적 판단 기준이고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도덕적 판단 기준이라는 거죠. 도덕의 필요성, 자아 실현과 인격 완성을 이룰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도덕적인 삶,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건 자아 실현과 인격 완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욕구를 조절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서 행복한 삶을 밑거름이 되는 게 바로 도덕의 필요성인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서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갈등 해결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 수 있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도덕적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자신과 사회에 큰 이익을 줄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도덕적 의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의무를 다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목적 없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게 옳은 일이야. 그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는 거죠. 이걸 칸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건 우리의 의무다. 도덕적인 의무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적인 법칙이 있고 이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다. 인간의 의무다. 도덕적 칸트. 그러니까 칸트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 따라서 어떤 대가가 위해서가 아니야. 자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도덕 법칙 그 자체를 지키는 것이 옳아.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돼. 의무야. 의무라는 게 뭐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당위에 따르는 삶,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삶. 그게 도덕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무를 지킬 때, 즉 당위에 따르는 삶을 지킬 때,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가질 때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삶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도덕적인 삶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를 알고 이를 실천해야 되고 자신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게 되는 당위에 따르는 삶을 가지면 이런 찬사를 받게 된다는 거죠.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혼자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결국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훌륭한 인격. 사람다움은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는 것에 달려있어요. 사람다움은 도덕적인 성품을 지니는 것에 달려있대. 훌륭한 인격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고 올바른 감정을 느끼게 하며 옳은 행동을 실천하게 해서 우리 삶을 보다 선하게 만들어줘. 이게 훌륭한 인격을 지닌 삶.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다른 삶이 바로 도덕적인 삶입니다. 이거 다 한번 채워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게요.